최근 한국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역대급 규모로 팔아치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8월 기준으로만 약 6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천억 원에 달하는 물량이 매도됐는데 이는 2019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4개월 연속 이어진 매도 흐름이라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테슬라 주식은 220억 달러, 전체 시총의 약 2% 수준입니다. 즉 빠져나가는 사람은 있지만 여전히 무게감은 크다라고 볼 수 있죠. 흥미로운 점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공포에 판 게 아니라 오히려 최근 10% 정도 반등이 나오자 본전을 찾거나 차익 실현 차원에서 팔았다는 겁니다. 긴 횡보장에서 지친 투자자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4월에서 8월까지 테슬라는 박스권에 갇혀서 답답한 흐름을 보였고 매출 성장률도 마이너스 11%까지 역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2022년까지만 해도 50%가 넘는 성장률을 자랑하던 회사라는 걸 생각하면 표면적으로는 실망감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는 끝난 걸까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아니다입니다. 그 이유는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만 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험 운행을 시작했고 연말이면 FSD44 버전이 배포됩니다. 이 버전은 인간 운전자보다 10배 이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FSD15 버전까지 나올 예정인데 이쯤 되면은 완전히 인간을 뛰어넘는 주행이 가능해진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AI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로 변신 중인 겁니다. 옵티머스봇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고령화와 간병 부담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월 200만 원 이상, 20년이면 3억에서 6억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옵티머스봇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이며 리스로 사용 시엔 월 50만 원 정도면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단순히 비용 절감뿐 아니라 가족 해체나 간병 범죄 같은 사회 문제를 줄여주는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군대처럼 가장 보수적이고 변화에 둔감한 조직에서도 테슬라 솔루션이 먼저 입증됐다는 점은 상징적입니다. 군대에서 통했으니 민간에선 더 쉽게 확산될 것이다 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는 거죠. 시장 모멘텀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통계도 있습니다. 지난 7월 한국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처음으로 23조 원을 돌파했는데 증가율 1위를 차지한 품목이 자동차였습니다. 그 중심에 테슬라 신형 모델이 있었죠. 실제로 7월 한 달 동안 테슬라는 국내 수입차 시장 판매 1위를 기록했고 모델 Y는 6,500대 넘게 팔렸습니다. 전기차가 더 이상 전시장 계약에만 머무르지 않고 온라인에서 디지털 상품처럼 팔리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스타링크도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가입자가 200만 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7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전 세계 150개국에 퍼져 있는 만큼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이는 사실상 글로벌 통신사로 진입했다는 뜻이고 향후 테슬라 자동차, 로보택시, 로봇과 연결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사례가 테슬라 다이너입니다. 단순히 전기차 충전소 옆 식당이 아니라 하루 2,000명 이상을 받아낼 정도로 폭발적인 수요를 확인시켜준 실험장이죠. 이는 테슬라가 단순히 교통수단에 머무는 게 아니라 생활 인프라 기업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테슬라의 PER은 여전히 200배를 훌쩍 넘어 엔비디아의 40배와 비교해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감당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AI, 로보틱스, 에너지, 통신, 심지어 생활 서비스까지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지금 테슬라는 단기 실적 둔화와 긴 횡보장에서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트럭 상륙, 로보택시 확산, 옵티머스봇 실용화, 스타링크의 폭발적 성장 같은 장기 스토리가 동시에 쌓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오히려 이 지루한 시기를 잘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남는 건 시간 싸움입니다. 몇 년 뒤 웃을 건 오래 들고 간 사람일지 아니면 중간에 던지고 후회할 사람일지는 머지않아 판가름 나겠죠.